하지만 달콤했던 여름 휴가를 만끽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사람들. 그리고 찾아온 충격적인 몸의 변화. 늘어난 살들과 함께 우리를 괴롭히는 건? 갱년기 지나면서부터 약 한 10kg 정도 그냥 확 불어난 것 같아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같은 증상들이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 뱃살.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소화도 잘 안 되고 막 트름도 나오고 방귀도 나오고 당황스럽죠. 몸 안에 쌓인 장독소는 염증성 비만과 전신 노화를 유발합니다. 반복되는 소화불량은 질환으로, 방치하면 전신 건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장 독소가 만든 위험한 비만. 방치하면 빠르게 늙기까지? 반복되는 소화불량과 체중 증가. 해결할 방법은 과연 뭘까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복통 때문에 외출이 두렵다는 주부를 만나봤습니다. 오늘도 화장실 찾아 산만리. 박홍주 씨에겐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또 시작이네. 급해. 제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어서 복통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요. 그래서 한 번은 여행을 갔는데 배가 너무 아파서 화장실에 1시간을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간 지인들이 이해를 해줘서 그렇긴 했는데 저한테 일정을 맞춰야 되니까 제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최근에는 또 변비랑 설사가 반복적으로 와서 외출하길 때마다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거울 속에 비친 낯선 모습. 사실 그녀를 힘들게 하는 건 단지 복통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불어나버린 체중은 마지막 남은 홍주 씨의 자존감마저 흔들고 있었는데요. 갱년기 지나면서부터 약 한 10kg 정도 그냥 확 불어난 것 같아요. 살이 찌고 나서부터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같은 증상들이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 뱃살. 진짜 이거 정말 끔찍해요. 그래서 이 뱃살 때문에 제가 지금 입을 옷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 자존감이 또 훅 떨어지고 많이 속상하고. 젊었을 때만 해도 몸매 걱정은 전혀 없었지만 이젠 복부에 몰린 살 때문에 사진을 찍을 때도 몸 가리기에만 급급. 그런데 소화장애와 비만 관련이 있는 걸까요? 타액 속에 있는 주요 단백질 중 하나인 알파 아밀라아제는 전체 타액 단백질의 약 40~50%를 차지합니다. 구강에서 전분 소화를 시작하는 중요한 효소인데요. 비만 환자의 경우 이러한 효소의 활성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실제로 비만일 경우 정상 체중의 경우보다 아밀라아제의 활성이 평균 79% 정도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결국 비만 상태에서 구강 전분 분해가 지연되고 식후 혈당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따라서 타액 속 소화효소의 감소는 비만뿐 아니라 혈당의 대사와 같은 전반적인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다이어트를 다짐하며 식단 관리에 들어간 홍주 씨. 오늘의 메뉴는 다이어터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삶은 달걀과 두부입니다. 달걀 하나도 굉장히 맛있게 드시네요. 거기에 입가심으로 과일 주스까지. 나름의 건강식으로 식사를 즐긴 후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활동량을 더하는 홍주 씨. 이대로만 한다면 다이어트 금방 성공할 것 같은데. 운동 후 즐기는 휴식 시간. 중요한 작업을 하는 듯 핸드폰에 열중인 모습인데요. 잠시 후 홍주 씨를 찾아온 손님. 운동했으니까 먹어도 되지. 이야, 맛있겠다. 아는 맛이 제일 무섭다더니 결국 배달 음식 엔딩.
앞선 노력이 무색하게 홍주 씨의 다이어트는 오늘도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일단은 제가 식습관도 불규칙하고 또 어느 순간 식욕을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뭐 치킨, 피자, 떡볶이 같은 그런 탄수화물 음식을 진짜 좋아하고 자주 먹고 싶거든요. 근데 또 먹으면 또 소화가 안 되고 하니까 젊었을 때는 많이 먹어도 문제가 없고 소화도 잘 됐는데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요요가 자주 반복되다 보니까 살 빼기가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소화장애가 있을 경우 체내에는 장독소가 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장독소는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의 작용을 방해하는데요. 결국 렙틴 기능 저하로 인해 거짓 배고픔을 느끼면서 식욕이 증가하게 되고 그로 인해 요요 현상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소화장애로 일상이 무너진 또 다른 주부. 아유. 온몸을 짓누르는 만성 피로는 희진 씨의 삶을 갉아먹고 있었는데요. 왜 이렇게 몸이 무겁냐.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함께 찾아온 무기력증까지.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좀 무겁고 예전 같지 않고 좀 찌뿌두둥하죠. 피곤함이 밀려오고 밥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항상 걷거나 계단 올라가고 그럴 때 숨이 차고 몸이 무거워요. 늘어난 체중과 함께 퉁퉁 부어버린 발목과 종아리. 혈액순환 문제로 생긴 심각한 부종은 그녀의 일상을 한층 더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간신히 침대에서 일어나 식사를 준비하는 희진 씨. 더 건강하게 챙겨 먹으면 좋으련만 오늘도 선택한 건 간편한 누룽지입니다. 너무나도 간소한 식단,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혼자서 차려 먹기도 그렇고 누룽지가 소화가 잘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먹고 심심하면 과일 주스로 이렇게 대체하는 법도 있고. 소화가 안 될 때 죽이나 과일 주스 등을 섭취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자, 이것은 소화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음식들의 이 주 성분은 탄수화물이잖아요. 이 탄수화물은 씹는 운동을 통해서 아밀라아제의 효소와 접합돼서 분해되어야 하는데요. 이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드시게 되면 위장에는 더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특히나 만성적인 소화불량이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지 않은 그런 식단이 됩니다. 속이 영 불편한데? 됐다, 먹어야겠다. 식사 후 불편한 속을 달래기 위해 그녀가 선택한 것은 바로 소화제. 어느덧 식후 루틴처럼 챙겨 먹을 만큼 희진 씨의 일상에서 필수템이 되었답니다. 이제 좀 내려가는 것 같네. 내 소화가 참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찌개류, 맵고 이런 거 많이 먹었는데 요즘에는 식사한 다음에 항상 이 탄산음료 먹고 소화가 안 돼서 식사 후에 트름을 하거나 어디 외부에서 방귀가 나오거나 이러면 굉장히 제가 좀 당황스럽죠. 요즘에는 뭐 이틀에 한 번씩, 3일에 한 번씩 변비약도 먹고 있고. 희진 씨 역시 홍주 씨처럼 한때는 날씬하고 활발한 성격이었지만 갱년기 이후 소화장애와 함께 체중도 무려 20kg이나 늘어나면서 건강까지 급격하게 나빠졌는데요. 진짜 서 있기도 힘들고 무릎도 아프고 계단 올라갈 때 숨차고 조금만 움직여도 막 땀이 나고 몸에 맞는 옷이 없고 내가 자꾸 위축이 되더라고. 회사에 가서 면접 본다든가 뭐 사람 만날 땐 어머 왜 이렇게 살이 쪄가지고 아줌마 같아. 자존감도 떨어지고 이제 앞으로 더 이 뚱뚱한 몸 갖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되나, 나는 언제 살 뺄 수 있을까 이러면서 자꾸 이제 내 자신 자책하게 되고 돈벌이도 안 되는데 자꾸 그런 걱정이 되죠. 그래서 또 먹고 또 살찌고. 오늘따라 소화제를 먹어도 복통이 계속되는 모양인데요. 안 됐다. 화장실 가야겠다. 계속되는 장 트러블과 몸에서 보내는 적신호. 그녀의 삶은 끝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살 것 같다. 뭐 달리기도 해야지, 자전거도 타야지 이런 생각 갖고 있지만 막상 생각하는 대로 몸이 안 움직여져요. 집에 오면 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또 먹고 자고. 내가 생각해도 내가 좀 이상한 것 같아. 게을른가? 내 몸에 투자를 안 해도 되나? 자꾸 그 생활의 반복인 것 같아. 이대로 계속 이 몸으로 산다고 생각하면 너무 끔찍해요. 젊었을 때는 많이 먹어도 문제가 없고 소화도 잘 됐는데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일상을 망가뜨린 소화장애와 그로 인해 빠져든 비만의 늪. 과연 주부들은 악순환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다각도의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과연 그 결과는 어떨지 박홍주 씨부터 살펴볼까요? 지방이 좀 있어 보이는 네, 그런 그렇죠. 체형이신데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더 명확해졌어요. 변비 있으시죠? 변비. 네, 변비. 지금 보면은 뽀글뽀글하게 이렇게 거품처럼 네, 보이는 네, 것들이 네. 어떻게 여기가 보면 그게 다 변들이거든요. 장 운동이 많이 떨어져 있고 장 기능이 좀 떨어져 있는 것으로 좀 보이는 그런 일반 엑스레이 사진이고, 장 기능이 떨어지니까 거기서 나오는 장독소나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이런 비만을 또 유발하고 있는 서로 이렇게 악순환을 주는 그런 상태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초음파 보면서 보니까 진짜 하얀색의 이런 지방간들이 지방이라는. 지방간들이 꽤 있어요. 뭐 술 담배를 하시지 않더라도 네. 지방들이 많아지게 되면 지방 간에도 이렇게 쌓이게 되는 이런 걸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부르죠. 이게 또 이렇게 급격하게 또 살이 찌게 되면은 그렇게 살이 찌면서 또 이 몸에 지방이 많아지면서 염증들이 추가적으로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이 또 여러 흔히 말하는 만병의 근원이 될 수가 있죠. 소화 능력은 좀 어떤 것 같아요? 네, 밥 먹은 다음에 이렇게 배가 빵빵해서 빵빵하고 네. 소화 잘 안 되고 더부룩하고. 네, 예. 그래서 탄산음료하고 변비약 이런 걸 잘 먹어갖고 드시고, 이게 비만이 되면서 소화 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또 소화 능력이 떨어지면 장 기능이 떨어지면 또 그게 또 비만으로 연결이 되고 서로 이렇게 악순환을 일으키는데, 이 체지방량을 보면 정말 이 내장 지방도 역시 되게 많을 것으로 좀 예측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복부의 어떤 장기의 기능들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주부들을 괴롭힌 소화불량과 몸속에 깊숙이 쌓인 내장지방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원인은 바로 소화 효소가 고갈됐기 때문이었는데요. 소화불량의 68%는 40대 이상 중노년층에서 발생하는데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소화기관의 기능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화효소의 생산 능력이 급격히 저하되는데, 실제로 노년기의 소화효소량은 20대보다 최대 30배나 더 감소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인 아밀라제가 포함된 치매양은 약 50%나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 입에서 제대로 분해되지 못한 음식물들은 그대로 위장으로 넘어와 위와 장의 운동성을 감소시킵니다. 이때 음식물이 소화기관에 더 오래 머물면서 소화불량이나 변비, 복부팽만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결국 나이가 들수록 음식의 소화나 흡수에 많은 부담이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양의 녹말 용액을 탄수화물로 가정해 나이별 소화효소 활성도를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먼저 20대의 소화효소는 탄수화물을 완전히 분해시켜 색깔 변화가 전혀 없지만 50대의 경우엔 탄수화물을 제대로 분해하지 못해 푸른색으로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효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음식을 먹으면 음식은 분해되지 못하고 장 속에 머물며 썩기 시작합니다. 몸속에 쌓인 음식물들이 마치 한여름에 내놓은 음식물 쓰레기처럼 서서히 썩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썩은 음식물이 뿜어내는 장독소는 혈관을 타고 온몸에 퍼져서 만성염증을 일으킵니다. 이 염증이 지방세포와 결합한 것이 바로 독소지방, 즉 염증성 비만입니다. 한번 생기면 운동이나 식이요법으로 빼기 힘든 그런 살이 되는 거죠. 실제로 비만한 사람은 건강한 성인에 비해 장 독소가 약 2.6배 많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는데요. 과민 대장증후군을 앓던 박홍주 씨의 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복부 비만에 해당하는 허리둘레와 높은 체지방률로 심각한 고도 비만이었습니다. 소화장애를 호소하던 김희진 씨 역시 복부 비만과 함께 높은 BMI 지수로 고도 비만에 해당했는데요. 두 사람 모두 갱년기 이후 부족해진 소화효소가
장 독소와 염증을 일으키고 지방세포와 결합해 일반 지방보다 훨씬 빼기 힘든 독소 지방이 된 것. 과연 문제 해결 방법은 없는 것일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찾은 곳은 한 미용실이었는데요. 눈길을 사로잡는 미모로 아우라를 뿜는 미용사 발견. 오늘의 주인공 맞으시죠? 반갑습니다. 고인옥입니다. 장 독소를 물리치고 다이어트에 성공한 고인옥 씨입니다. 영업 전 단골 꼬마 손님의 부탁으로 머리를 손질 중인 인옥 씨. 그런데 뭔가를 계속해서 확인하는 모습인데요. 시간이 다 됐네. 동료에게 마무리를 맡긴 후 그녀가 챙겨 나오는 것은 다름 아닌 도시락. 소박해 보여도 꽤나 알찬 한 끼 식사를 즐기는 모습인데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맞춰 식사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하다 보면은 끼니를 챙겨 못 먹어요. 그래서 시간을 맞추려고 노력해요. 제때 시간에 먹으려고. 시간에 제때 안 먹게 되면은 이게 막 폭식, 막 좀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천천히 그냥 시간 조율하는 거예요. 예. 알고 보니 폭식을 예방하는 인옥 씨만의 루틴이었군요. 든든하게 식사를 끝낸 후 다시 바쁜 일과를 보내는 그녀. 만족한 손님들의 얼굴에서 하루의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찾아온 잠깐의 여유. 갑자기 신발을 갈아 신더니 의자를 잡고 발을 차기 시작합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열하나. 킥킥 스트레칭이라고 그래가지고 다리 근육을 풀어주는 운동이에요. 하루 종일 일하다 보니까 다리가 굳어가지고 너무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운동으로 혈액순환도 해주면서 또 소화에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일단 관리의 여왕 인옥 씨가 건강 관리에 진심이 된 데에는 사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직업상 하루 종일 오래 서서 일하는 시간이 많았어요.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그런지 다리도 부종도 심했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퇴근 이후에 기운도 없고 걷는 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피곤하고 무기력한 증상이 계속 반복되니까 생활 자체가 많이 무너졌어요. 특히 갱년기 이후 만성피로 증상과 함께 급격하게 체중도 늘어났는데요. 일단 밥 먹는 시간이 되게 불규칙했고 늘 몰아서 음식을 먹는 편이었어요. 먹는 음식도 간편하게 빨리 먹을 수 있는 과자나 떡, 라면 같은 탄수화물 음식을 자주 즐겼어요. 특히 믹스 커피를 너무 사랑해서 시간 날 때마다 마셨고요. 그러다 보니 소화도 잘 안 되고 장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변비도 생기더라고요. 매일 속이 더부룩하고 배출이 안 되니까 살이 계속 찌기 시작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소화효소가 부족하면 음식물의 영양소가 제대로 분해되지 않아 흡수장애가 발생하고 면역력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이 장에 오래 머무르면서 장내 미생물 환경이 불균형해지고 염증을 유발시켜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몸이 안 좋다 보니까 결국 병원에 갔는데 살 빼고 관리 안 하면 죽을 수 있다고 하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식습관도 고치고 운동도 조금씩 하면서 생활 습관을 고쳐가기 시작한 거죠. 진짜 노력하지 않으면 뺄 수는 없어요. 그렇게 생활 습관 개선과 꾸준한 관리 등을 통해 무려 15kg 감량에 성공한 인옥 씨. 건강을 되찾으려는 그녀의 필사적인 노력은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 전보다 더 건강한 삶을 얻게 됐습니다. 어서 와서. 안녕. 왜 이렇게 오래간만에 왔다? 아유, 얼굴 보고 싶어서 들렸잖아. 일로 앉아, 일로 앉아봐. 그래, 그래. 근데 넌 오래간만에 보니까 왜 이렇게 이뻐졌니? 진짜? 오. 아이 좋아. 여배우네. 야, 나 요즘 관리하고 있어. 아유, 그럼 진작 나도 좀 가르쳐줘야지, 의미 없는 거사. 나만 예뻐지려고 그랬지. 그래, 나만 예뻐지고 싶어.
오랜만에 만났는데 오늘 몇 시쯤 맞춰? 어우, 너 왔으니까 좀 일찍 끝내야지. 그래? 응. 그래, 그럼 내가 밥 사줄게. 밥 먹으러 가자.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그래? 응, 우리 집에 가서. 아유, 집에까지 가서? 응. 요즘은 바깥에 나가서 먹으려고 안 해. 아, 그냥 건강식으로 집에서 웬만하면 좋은 거 해서 먹으려고 많이 노력하거든? 오래간만에 너도 왔고 하니까 내가 건강식으로 해서 맛있는 거 해줘볼게. 그래. 우리 집 오래간만에 오지?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그래. 너 여기 앉아. 앉아있어. 내가 음식 해줄게. 맛있는 거 해줘. 다이어트 하는 건 진짜 힘들어요. 장 관리가 제일 많은 도움을 주셨죠. 그 장이 편안해져야 모든 것들이 다 음식을 모두 이렇게 잘 흡수하고 배출해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몸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건강을 되찾기 위해 가장 먼저 변화를 시작한 것은 식단. 자칭타칭 건강 박사 이녹 씨가 준비한 오늘의 메뉴는 무엇일까요? 더울 때 이렇게 뜨거운 데서 불을 쓰게 되면 덥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안 좋잖아. 그래서 불 없이 그냥 여름에 간단하게 오이하고 두부하고 넣어서 비빔밥을 이렇게 해 먹을 생각이에요. 아삭하고 시원한 오이와 부드럽고 담백한 두부의 조합. 가볍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메뉴로 손색이 없네요. 여기에 김가루로 활용점정. 야, 오이두부 비빔밥에 이어 기대되는 다음 요리는? 단호박을 쪄서 그 뚜껑을 딱 잘라가지고 그 안에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먹을 거예요. 단호박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포만감이 오래가는 식재료이기도 하죠. 달콤한 단호박 속을 그릇처럼 활용해 고소하고 부드러운 계란과 치즈를 추가하고 전자레인지에 달걀이 익을 정도로만 살짝 익혀주면 맛과 비주얼을 동시에 잡은 단호박 에그슬럿도 준비 완료. 이렇게 이녹 씨의 소화 잘 되는 밥상 완성. 어서 와, 밥 먹자 이제. 너무 예쁘다. 나는 다이어트도 이렇게 맛없게 먹진 않아. 그래? 응, 다 영양 따주고 해가지고 그래. 이렇게 탄수화물 조절해가면서 먹을 수 있게 만들어. 한번 먹어봐. 이야, 먹음직스럽다. 속에서 떠가지고 먹어봐. 너무 맛있다. 간단한 레시피지만 맛과 영양은 만점인 이녹 씨의 식단. 특히 오이두부 비빔밥은 이녹 씨뿐 아니라 친구의 입맛도 제대로 저격했네요. 최고야. 또 예전에 살쪘을 때 소화 안 된다 그랬잖아. 그치. 속이 더부룩하고. 내가 요즘 그렇거든. 아, 그래? 나도 예전보다 살이 10몇 킬로가 쪘잖아. 그러다 보니까 살은 자꾸 찌고 조금 먹어도 살찌고 그렇지. 속은 더부룩하고 좀 그렇거든. 네가 어떻게 괜찮아졌는지 그게 궁금해. 나는 식습관하고 운동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거든. 거기에 이제 더 좋은 거 뭐 먹는 게 있는데 그 도움 많이 받았어. 뭐야? 뭐 먹는데? 그래, 알려줘. 기다려. 예전 자신과 똑같은 고민을 하는 친구를 위해 오늘 귀한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려는 모양인데요. 이게 뭐야? 이게 뭐냐면 효소인데 카모트 효소라고 그래. 근데 너처럼 소화가 안 될 때 이런 걸 하나씩 먹어주면 소화가 잘 되고 아주 좋아. 살찐 사람들한테는 더 좋겠네, 그러면? 당연하지. 그래서 내가 이 많은 살이 빠졌잖니. 카무트 효소는 곡물 카무트를 천연 발효시킨 효소를 말합니다. 카무트는 6,000년 전 고대 이집트에서 재배된 고대 원시 곡물인데요. 현대 곡물과 다르게 정제 과정을 많이 거치지 않다 보니 단백질 함량이 높고 각종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타임지에서는 카무트를 슈퍼푸드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먹어요? 이거는 그냥 탁 털어놓고 침으로 녹여서 이렇게 삼키면 돼. 물 없어도? 물 없어도 돼. 그래? 그래, 한번 먹어봐. 알았어. 이녹 씨는 소화불량 해결과 다이어트를 위해 카무트 효소를 챙겨 먹고 있었군요. 맛있다. 밀가루만 맞지. 이게 먹기가 좋아서 내가 가방에다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간식처럼 먹고 있어.
내가 다이어트 하면서 공부를 해봤는데 응. 나이가 들면서 이 몸 안에 나이가 먹으면 몸 안에 효소가 없어진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채워줘야 돼. 나도 좀 잘 챙겨 먹어야겠다. 그거 그렇게 진짜 좋은 거였어? 진짜 챙겨 먹어야 돼. 효소는 음식물의 체내 유동성을 증가시켜 음식물이 장에서 부패되기 전에 빨리 배출시키고 이미 쌓여있는 장독소 배출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하지만 이미 소화력이 떨어진 중장년층에게 곡물 자체가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평생 사용할 수 있는 효소량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소화력이 떨어지고 몸속 장독소가 쉽게 축적되는 환경이 되는데요. 따라서 카무트 효소와 같은 방법을 통해 몸 안에 부족한 효소를 채워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발화와 발효인데요. 곡물은 발화 과정을 거쳐 씨앗 스스로 싹을 틔우기 위해 내부의 영양소를 활성화하고 단백질 분해 효소인 프로테아제와 같은 효소들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에 발효 과정을 더해 우리 몸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활성효소 형태로 만들어주는 것인데요. 즉 몸이 해야 할 소화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카무트의 영양 흡수율은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실제 한 연구에서 카무트 새싹 발화 후 주요 생리활성 물질 함량을 비교한 결과 발화 전보다 마그네슘 함량이 3배 이상, 비타민 E와 식이섬유 함량은 무려 4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카무트의 발화 과정에서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인 프로테아제가 생성되는데 실제로 발화시킨 곡물은 발화 전에 비해 단백질 분해 효소가 47.9% 증가했습니다. 이는 발화 과정에서 단백질 분해 효소가 활성화됐다는 결과이기도 하죠. 너가 지금 몇 킬로 정도 내가 한 빠졌지? 12kg 넘게 빠졌지? 와. 응. 근데 그때는 살이 왜 이렇게 쪘지? 왜 우리 미용하면서 왜 막 일하다 보면 막 밥, 빵, 떡 이런 것도 엄청 먹었잖아. 이런 것들이 그렇지. 살이 엄청 찌더라고. 허기지고 이러니까. 그게 최고였어. 빨리 진짜, 또 하나 먹으려고. 이 카부토 효소 먹으니까 뭐가 좋아져? 일단은 몸이 가볍고 여러 가지로 음. 좋아. 그 다음에 피부가 되게 좋아져. 맑아져. 그랬어? 아이고 비밀리에. 실제로 만성염증을 유발한 동물의 장은 염증과 손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때 카무트 효소를 섭취시켰더니 염증과 손상이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아밀라아제와 함께 프로테아제가 포함된 발화 카무트 효소를 섭취했을 경우 장 점막을 보호하고 면역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익균이 212%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다이어트 성공과 건강 관리의 핵심은 몸에 쌓인 장 독소를 없애는 거더라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변화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성공하실 수 있을 거예요. 화이팅! 이녹 씨의 술술 풀리는 일상을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체중 감량 후 속 편안한 삶을 살고 있다는 주부님을 만나러 가봤는데요. 이건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오. 주먹으로 바람을 가르는 오늘의 주인공. 반갑습니다. 시흥에서 가장 속 편한 주부 강민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외모와 활력 두 가지 매력을 동시에 지닌 강민지 씨. 50대 중반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입니다. 저 나이 또래 복싱 하시는 분 잘 없거든요. 근데 이게 복싱이 전신 운동이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뛰는 운동이잖아요. 사실 아무래도 뛰다 보면 혈액순환 잘 되면서 그러면 당연히 장 활동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당연히 소화도 잘 되고요. 복싱은 물론 근력 운동 등 20년 넘게 꾸준한 관리 중인 민지 씨. 그녀가 자기 관리에 이렇게 철저한 데는 사실 숨기고 싶은 사연 때문이라는데요. 옛날에 살이 좀 쪘었어요. 처녀 시절에는, 미스 시절에는 날씬했어요. 옷 사이즈 입는 한 52, 54 그렇게 됐는데 둘째를 가지면서부터 아기를 낳았는데도 안 빠졌어요. 그게 아마 99까지 진행이 됐어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달랐던 민지 씨의 과거.
당시 그녀를 비만으로 몰고 간 원인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학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학원 선생님들은 거의 가만히 앉아 있는 직업이잖아요. 먹는 것도 사실 정해진 시간이 없고 빵, 뭐 이런 거 라면, 그러니까 탄수화물 위주로 먹다 보니까 위장 장애도 있었고요. 소화도 안 됐고 아랫배가 더부룩하고 화장실 가도 뭐 한 30분 뭐 그렇게 있다 보니까 저 치질도 생겼었고요. 몸에도 막 알러지처럼 아토피처럼 막 그런 게 많이 올라왔었어요. 그러니까 살찌는데도 그게 아마 조금은 영향을 줬었던 것 같아요. 체중이 늘고 건강이 나빠지면서 민지 씨는 점점 세상과 담을 쌓고 숨은 듯 살아가게 됐다는데요. 어디 나가도 이렇게 말을 막 활발하게 외향적이지가 않고 자꾸 내향적으로 되고 나가기 싫고 그 대인기피증이라 그러죠. 쉽게 말하면 예, 거의 집에만 있고 수업만 하고 네 그랬었어요. 아가씨 때는 이렇게 옷을 입어도 5 사이즈가 되니까 어머 언니 옷이야 진짜 언니를 위한 옷이네 주인이 따로 있었네. 그런데 요즘 그때 이제 살이 찌고 난 뒤에 이렇게 보기만 해도 꼭 굳이 나오세요. 오셔갖고는 아 이건 손님 사이즈에 없어요. 이거 프리 사이즈밖에 안 나와요. 이런 거 굳이 안 물어봤는데 예, 그런 부분에서 막 이렇게 던지시는 말들이 저한테는 이제 그게 가슴에 상처가 되었죠. 결혼 전 미인 대회에 출전할 정도로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의 시선을 몰고 다녔던 그녀. 무너진 위장 건강과 함께 찬란했던 그녀의 일상은 점점 잿빛으로 물들어갔는데요. 일단 소화가 안 되면은 일단은 뭐 화장실부터 못 가죠. 뭐 변비 달고 살면은 배변을 하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될 때는 이제 안 겪어본 사람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당뇨 수치가 이제 올라가니까 평균에 비해서 좀 높다. 이거 빨간불 들어왔으니까 이제 운동을 좀 다이어트를 좀 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딴 건 몰라도 당뇨의 합병증이란 게 눈이 시력이 나빠지고 뭐 쉽게 말해서 뭐 절단, 뭐 다리 절단 이런 부분 합병증이 당뇨가 엄청 크더라고요. 저만의 방법을 자꾸 찾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 찾아서 거기서 정보를 많이 얻었죠. 자신만의 비법과 꾸준한 관리를 통해 무려 36kg 감량에 성공한 민지 씨. 그렇다면 그녀의 몸속에 가득했던 독소를 배출하고 건강하게 체중 감량할 수 있었던 숨은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강민지 씨가 체내 독소 배출은 물론 체중 감량에 성공한 노하우는 그녀의 일상에서 좀 더 찾아보기로 하죠. 그녀의 피나는 노력의 전리품들이 거실 곳곳에 가득. 그야말로 환골탈태, 과거를 잊고 리즈 시절을 되찾은 모습인데요. 민지 씨는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나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제 많이 선선해졌네. 그 뭐니? 너 왜 이렇게 일찍 일났어? 아, 어제 좀 늦게 먹었더니 응.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잠을 설쳤어. 너 화장실 갔어? 아예 못 갔지. 그럴 줄 알았다. 못 갈 줄 알았다. 장에 독소가 쌓여서 그래. 에이 참. 있어 봐봐. 엄마가 해결해 줄게. 기다려 봐봐. 가족의 건강은 내가 책임진다. 속 불편한 아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는 민지 씨. 평소 생활 습관만큼 식단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요. 재료만 봐선 특별할 게 없어 보이는데? 민지 씨가 준비한 오늘의 식단은 과연? 정말 그 속이 안 편하다 그래서 좀 소화도 잘 되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소고기 야채 전골요. 그 만들어서 좀 먹이려고요 오늘. 고기와 채소가 듬뿍 들어가 담백하면서도 깊은 국물 맛을 즐길 수 있는 요리죠. 옛날엔 좀 짜게 먹었었는데 짜게 먹으면 장에 염증도 만들고 그러면서 독소가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야채는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이 있어요. 그래서 야채를 좀 많이 해서 칼로리를 좀 낮게 그런 부분들도 있고 아무래도 야채가 들어가면은 좀 속이 편안하니까요. 네. 든든하게 즐길 수 있는 배추 소고기 전골에 이어 다음 요리는 다이어트 한다고 맛없는 식단은 노!
민지 씨는 평소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다양한 식단을 즐긴다는데요. 각종 채소와 새우 등의 재료를 기름에 달달 볶아 풍미를 더하는 요리는 민지 씨가 즐겨 먹는 메뉴 중 하나랍니다. 알록달록 맛과 영양이 더해진 채소 새우 볶음도 준비 완료. 마지막으로 샐러드를 손질하는 민지 씨. 기본 채소에 추가하는 것은 무화과 아닌가요? 지금 무화과가 제일 많이 나온 제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항산화 성분이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 식이섬유 얘도 많거든요. 그냥 샐러드만 먹으면 사실 물리잖아요. 근데 무화과 또 새로운 맛 추가할 수 있으니까 전 이렇게 해서 네 먹어요. 달콤한 무화과가 더해지면서 풍성한 맛을 살린 샐러드까지. 민지 씨의 미모만큼이나 비주얼까지 완벽한 밥상이 완성됐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이? 맛있겠다. 가볍지. 예민한 장 때문에 속 불편한 아들도 또 위장 건강에 진심인 엄마도 모두가 맛있게 즐기는 모습. 식단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게 민지 씨의 건강 비법 중 하나라네요. 고기하고 다 먹었어 이제? 어느 정도 먹은 것 같아. 그러면은 경고를 하면은 클라이막스가 있지. 국수 먹을래? 면 넣어 먹을까? 응. 맛있게 우러난 국물에 면사리까지 추가. 이분들 먹을 줄 아시네. 오늘 모자 두 분이 제대로 먹방하는 날인가 봅니다. 최근에 계속 패스트푸드나 좀 기름진 걸 먹었더니 가스 차는 것 같고 속이 좀 더부룩한 것 같아. 거봐. 그러니까 그런 거 먹으니까 자꾸 그렇게 되잖아. 속이 소화 안 되고. 먹을 때는 가스도 맛있게 먹는 그래, 거. 엄마도 그때 옛날에 그랬잖아. 학원 수업할 때 밥 먹을 시간 없어갖고 빵 사 먹고 뭐 중간중간에 컵 나요 먹고 이러다 보니까 막 피부는 피부대로 막 무너지고 뭐 살은 살대로 찌고. 내가 뭘 먹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야. 아무래도 장에 독소도 덜 쌓이고 독소 쌓이면 어차피 이렇게 살찐단 말이야. 자, 일단 오늘 다 드셨습니까, 아드님?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아, 그래? 그럼 이거 먹었으면 또 엄마가 또 하나 또 챙겨줘야 될 게 있지. 우리 아들 엄마가 챙겨야지, 그치? 똑같이 먹어도 속 편한 민지 씨만의 무기는 이양 오늘 엄마가 신경 쓰는 거 끝까지 책임져 줘야지. 자, 잘 먹겠습니다. 이거 카무토스라고 있거든? 소화에 도움이 한꺼번에 먹지 말고 조금씩 먹어. 36kg 체중 감량에 성공한 민지 씨의 숨은 비결. 카무트 효소였군요. 엄마는 카무트 요소 항상 챙겨 먹잖아. 나는 안 챙겨 먹다 보니까 좀 소화력이 떨어진 것 같아. 그치, 차이를 알겠지. 그러니까 니도 이제 먹으려고 하는 거 보니까 느낌을 아는구만. 엄마는 카무토에서 그나마 좀 먹은 지 좀 됐잖아. 일단 엄마 속이 좀 편한 것 같고 배에 가스도 안 차고 하니까 배출 잘 되고 이러니까 피부도 일단 좋아질 거고 아까 뭐 아랫배도 덜 나온단 말이야. 계속 꾸준히 이렇게 챙겨서 먹으니까 엄마 몸의 변화를 느끼거든. 엄마 잘 체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치. 요즘에는 좀 그런 모습이 없는 것 같긴 해. 민지 씨가 장 건강과 체중 감량을 위해 꾸준히 챙긴 카무트 효소. 건강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줄까요? 카무트 효소에는 탄수화물을 분해할 수 있는 알파 아밀라제와 함께 단백질을 분해하는 프로테아제 효소가 많이 들어있어서 소화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특히 비만의 주범인 탄수화물을 분해하고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2개의 깔때기 안에 탄수화물의 대표 주자인 빵을 넣고요. 한쪽에는 물만, 다른 한쪽에는 물과 함께 카무트 효소를 넣은 후 시간을 두고 그 차이를 관찰해 봤습니다. 과연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잠시 후 물을 넣은 쪽 빵은 그대로인데 방금 보셨나요? 카무트 효소물을 넣은 빵은 분해되어 그대로 배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카무트 효소는 몸속 음식물을 빠르게 분해하고 소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죠. 음식을 빠르게 소화 배출시켜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카무트 효소. 인체 시험 결과 3개월 동안 카무트 식단을 섭취한 그룹에서 장속 유익균이 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족한 효소를 보충하면 소화 배출을 원활하게 하고 대사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체중 관리에 도움을 주는데요.
실제로 이 카모트 식단은 한 그룹에서 지방 합성 단백질 억제로 인해 지방세포의 크기와 복부 지방이 23.18%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16주간 카모트 식단을 섭취한 그룹의 경우 대조군과 비교해 체중이 줄고 체지방량이 3.7%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강 잘 챙기고 우리 속 편하게 잘 살아야지. 잘 먹었지? 오케이. 설거지 누가 한다? 제가 할게요. 오케이. 됐어. 잘 먹었습니다.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장도 편해지고 바깥으로 보여주는 것보다 내면의 건강을 챙기는 그런 중년이고 싶어요. 장독소로 무너진 건강을 되찾고 36kg 체중 감량에 성공한 민지 씨. 새로운 전성기를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길 바랍니다. 이제 몸속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고 가벼운 일상을 되찾고 싶은 분들이죠. 체험단의 2주간 혹독한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건강한 식단과 가벼운 운동은 기본. 그리고 소화에 도움을 주는 카모트 효소 섭취를 병행했는데요. 과연 이들은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로부터 2주 후 병원에서 다시 만난 체험단. 정확한 비교 분석을 위해 이전과 동일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가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 박홍주 씨부터 확인해 볼까요? 오늘 검사받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어요. 예, 아니요. 2주 동안 진짜 많이 노력하셨나 봐요. 예, 나름 열심히 하셨어요. 한다고 예. 했어요. 보니까는 우리 검사한 거에서 보니까는 뭐 체중이라든지 뭐 네, 허리둘레라든지 이게 사실 2주 안에 막 바뀔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아닌데 네. 뭐 초음파를 봐도 그렇고 엑스레이를 봐도 그렇고 전체로 많이 좋아지셨더라고요. 실제로 홍주 씨는 복부 엑스레이 결과 단단했던 대변이 부드러워져 장 운동이 원활해졌고 초음파상에서도 내장 지방이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2주 만에 허리둘레가 무려 7cm가량 줄고 중성지방 수치도 정상 기준으로 개선됐네요. 단 2주 만에 이뤄낸 눈부신 변화입니다. 봤더니 체중도 많이 줄고 허리둘레도 좋아지시고 그다음에 또 객관적으로 봤을 때 뭐 엑스레이 찍으신 거 복부 초음파 뭐 다 많이 좋아지셨더라고요. 근데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장 지방들이 많아지게 되면 장들이 굉장히 두꺼운 이 외투를 입고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운동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이 위장에 붙어 있는 그런 내장 지방을 줄이고 살을 뺨으로써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소화 불량도 굉장히 많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복압을 떨어뜨리는 거죠. 희진 씨 역시 허리둘레가 2주 만에 약 3cm가량 줄었고요. 복부 엑스레이 상에서도 장내 잔변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은 물론 비만의 적, 내장 지방까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분 모두 축하드려요. 두 분이 정말 많이 잘 노력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는데 잘 말씀도 들어보고 결과도 보니까 건강한 식습관 또 적절한 또 운동하시면서 그다음에 또 장독소를 빼주는 이 카모트 요소를 잘 섭취하셨던 게 굉장히 좋은 결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기간에 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마라톤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지금의 이 생활 패턴과 또 이런 효소의 섭취나 이런 것들을 잘 해 나가시면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과민성 대장 증상 때문에 화장실 들락날락 하느라고 진짜 말도 못하게 힘들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확실히 그런 증세가 많이 줄었어요. 식단 관리도 열심히 하고 카모트 요소도 열심히 챙겨 먹은 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열심히 관리할게요. 검사 결과 좋게 나온 게 식단 관리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거기다 카모트 요소 먹은 게 굉장히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고 그 식단 관리 계속 해야겠어요. 장 건강 개선과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는 카모트 효소.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카모트 요소를 과다 섭취하게 되면 속이 더부룩할 수 있으니 권장량을 지켜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곡물인 카모트를 발효해서 만든 식품이기 때문에 곡물 알레르기 질환자는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산부 및 수유부는 전문의와 상의한 후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인위적인 첨가물이 없는 천연 발효 효소인지 역가 수치가 높은 제품인지 체크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름철 우리 몸에 쌓인 독소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건강 수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적게 먹는 것을 넘어 제대로 소화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에 집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속 편한 일상을 응원합니다. 즐거운 포도의 세상 Play the next channel